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영국과 10개월 만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운영을 방침하고 경제 은생 한국의 신화를 비롯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자입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안 돼서 제가 놀랐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좀 해서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기분 좋게 방송을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대신했고요. 다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속칭 전문가들은 이럴 때 현금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컨디션시 플랜인데요. 현재 이렇게 가동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야, 이제 상승하나? 이거 다 사야 하나? 몰빵해야 되나? 항상 이맘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저기 자다 일어나신 분 보이시죠? 사요? 몰빵해요? 집할까요?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단기 반등이 나오면 이건 제가 주식시장에서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본 결과인데요. 지금 현재 증권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다 지금 100%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현금화 전략, 단기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맘때는 무조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자, 다들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금화 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몸에 체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매도 압박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최근 장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그냥 손절매하는 거 외에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나오는 매물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에 대한 좀 압박 때문에 투매가 발생했는데 지금 장이 반등할 수 있는 건 그런 매도 물량들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 해소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상황이 아니란 거죠. 이때까지 하락을 시켜서 탈탈 털렸는데 지금 이 지수에서 더 내려가지 않는 이상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리는 없겠죠.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점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저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면 좋은 소식만 나오길 희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승을 했고 반등을 했고 반등까지 우리도 잘 예상했잖아요. 자, 이런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사버리면 앞으로 좋은 소식 나오겠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지난번 하락이 좋은 포지션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놓고 그냥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저는 코스피가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2000포인트는 반드시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이 뭐예요? 3000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시장은 비트코인하고는 다릅니다. 비트코인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재밌는 썰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투자 시장입니다. 어찌되었든 비트코인도 투자 시장이고 이 주식 시장도 투자 시장입니다. 둘 다 금융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망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만 피를 보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저기 미국에 계신 트럼프 대통령도 맨날 스탁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스탁 마켓 is quite nice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표를 먹어야 됩니다. 표를 먹어야 되는데 그 표를 누가 주죠? 국민이 줍니다. 국민은 뭐 하죠? 투자를 합니다. 미국 시장은 40% 정도의 비중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마켓 캡의 그 투자 주체별 비중을 보면 국민들이 약 37%에서 4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좀 과다하게 말하면 국민의 절반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탁 마켓이 안 좋으면 표의 50%를 날리는 거예요. 지지도가 50%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대로 있지 않겠죠.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주식시장은 누군가가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꼭 챙겨야겠죠. 그래서 주식을 약간 등한시하는 그 정치인들이 있어요. 주식보단 부동산을 많이 챙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라고 할게요. 비트코인은 그냥 종목 하나니까. 코스피라고 안 하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 가상화폐랑 주식시장을 두고 보면 챙겨야 될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 시장이 박스피라고 해서 1800에서 22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현재 박스피고 나발이고 1300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이 영원히 갈 거냐라는 거죠. 경제가 망해도요. 주식시장은 들어올려질 겁니다. 뭐 돈을 때려 붓든지 간에 정책을 때려 붓든지 간에 해서. 그러니까 4대강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뭐 돈을 풀기 위한 정책이었죠. 진짜 뭐 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운하를 만들려고 그 정책을 한 게 아닐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지금 사면은 그냥 기도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최대한 그 바닥이랑 단기 박스는 결정 짓고 나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여기서는 not rated, 관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악재와 호재입니다. 악재와 호재인데 지금 한 개를 추가했어요. 정부의 부양정책 발표라는 거를 호재에 추가했고 이게 실현됐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뭐 거의 뭐 천조국답게 $2 트릴리언 풀었죠. 거의 뭐 복지기금도 있습니다. 거기 거의 뭐 재난소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게 악재로는 확진자 증가세 확대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남미랑 아프리카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는 오늘 말하려다가 제가 깜빡했네요. 에볼라 사태랑 좀 연관지어 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에볼라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질병, 그 팬데믹이 아닙니다. 에볼라는 팬데믹이 아니에요. 그건 에피데믹이죠. 아무튼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의 사망률이 50%가 넘었어요. 50%가 넘었어요. 뭐, 기니란 나라는 70%가 넘었죠. 사망률이. 그 이유는 아프리카의 의료 수준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미랑 아프리카에 그 코로나가 상륙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죠? 콜라. 콜라. 아무튼 그런 게 상륙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세 확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이제 1분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락이라고 나오겠죠.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요. 호재로는 이제 확진자 감소세 진입. 뭐야 이게? 야, 이게 뭐 레버리지 사면서 인버스 사는 꼴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확진자 감소세에 진입했고요. 중국은 뭐 예전부터 감소세에 진입했죠. 아무튼 이게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 감산 타결. 이건 가시권이라기보단 원유 감산 타결은 너무 직접적이고요. 지금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오일 동맹이 체결되기 직전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 안정자금 투입이 가시권에 들어왔죠. 자, 이거는 어제 왜 외국인들이 아시아를 팔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우리는 신흥국입니다. 신흥국이라서 위험 자산을 팔고 있는 거고요. 달러화를 해야겠죠. 대장주의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 불황을 대비하는 건데 이번에 수출 내역을 보니까 1분기 2월에 반도체 수출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경기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는 거를 예측하고 예측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드림 익스체인지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연동돼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인 하락은 비이성적인 상승을 불러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반대도 동치입니다. 비이성적인 상승은 비이성적인 하락을 불러옵니다. 지금 이틀 동안 비이성적인 상승, 이성적인 상승일 수도 있고 비이성적인 상승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시장 자체로 본다면 15%, 14% 이렇게 이틀 만에 오르는 거는 비이성적인 상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해도. 자, 그러면 비이성적인 상승은 비이성적인 하락을 불러온다도 맞습니다. 이게 뷔페식 논리를 펼치면 안 돼요. 미증시의 폭등이 바닥의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서 우리가 봤죠. 자, 이거 똑같습니다. 미증시 폭락이 고점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두 개의 그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동치는 아니고요. 아무튼
앞에 논리도 그렇고 뒤에 논리도 그렇고 그 반대는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왔으니까 비이성적인 폭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루머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생각해보기 첫 번째입니다. 배당의 계절이 온다라는 주제인데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것도 한다고 오래 걸렸네. 자, 우리나라 시장에 2020년 2월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비중이 38.9%였습니다. 지금 외국인 비중을 개인이 좀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그럼 보자. 여기 40조니까 거의 한 10% 줄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비중이. 아무튼 보시면 외국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늘고 있다가 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 좀 빠지고 19년 초에 다시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코스닥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안 그래도 신흥국이 위험자산인데 위험자산에 또 위험자산이죠. 코스닥에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외인이 한국 증시를 장악했고요. 지금 외국인의 움직임이 지수랑 완전히 연동되어 있는 거 보셨죠? 예, 20년간 360조를 챙겼답니다. 외국인 자본이. 투자금이 50조밖에 안 돼요. 50조. 50조의 시드머니로 지금 360조를 챙겨갔답니다. 배당금 다 포함해서. 자, 아무튼 배당의 계절이 온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정보가 진짜 없더라고요. 이거 찾는다고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이건 19년 말 기준입니다. 38.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기관 투자자가 12.0%, 일반 법인이 24%, 국가 지자체가 3.6%, 자, 개인이 18.7%입니다.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더 올라가 있겠죠. 20% 넘었겠네요. 20% 넘었을 거고. 아무튼 투자 주체별로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자, 그러면 작년도 이맘때쯤을 보면 몇 가지 보이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3월 초입니다. 외국인 배당 물량에 원달러 환율이 광보합했다. 자,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주요 상장사들이 배당금을 지급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환전 물량의 낙폭을 줄이더니 강보합 마감했다. 자, 그 다음에 해외로 짐 싸는 슈퍼개미들. 이것도 이번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때 작년 초에 슈퍼개미 A씨가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배당도 많이 주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 많이 갔다는 겁니다. 이분들 지금 골로 갔겠네요. 아무튼 지금 현재 사태만 봐도 그렇죠. 한국 증시의 폭락과 미국 증시의 폭락을 보면 미국 증시의 반등 또 탄력이랑 우리나라의 반등 탄력이랑 다를 겁니다. 근데 미국 증시의 반등 탄력이 좋으면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다 팔고 미국으로 갈 겁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을 사기가 좋아졌어요. 편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이 두렵다. 한국인데 7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 위기. 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는 게 외국인의 배당금 송금이 집중되는 4월. 자, 4월이죠. 이제 4월이 다 왔습니다. 그럼 4월에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건데 이런 배당금, 송금까지 겹쳐버리면 경상수지가 작년 대비 뭐 개작살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날짜를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자, 배당의 계절 4월, 욕송금 경계감에 환율이 상승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4월 10일인가 그때 나온 뉴스예요. 원달러 환율이 곧 상승 전환한 것은 역송금 경계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가 올해도 안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올 거고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일정을 보면 어차피 배당금이랑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블랙스완이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금 받은 걸 환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배당금 환전을 하기 위해서 환율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준 게 얘들 배당금 빼내기 위한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스와프를 요청했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패드 그 FOMC에서 이미 얘기했었어요. 그 주요 동맹국, 그 주요 거래국이랑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걔네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걔들은 우리를 걱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이랑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주된 동맹국이고 거래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달러 경색이 발생해 버리면 자기 나라에도 별로 영향을 좋게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가올 미래의 소식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환율 불안정으로 주식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화수합 추가 확대 필요 등 이슈가 줄줄이 나올 거예요. 약간 이런 것들이 곧 다가올 미래다. 자, 생각해보기 2는 제가 시간상 내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호재와 악재의 선순환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뭐 바이 골드라는 얘기를 했어요. 블라블라블라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시게 제가 또 한글로 바꿨습니다. 자, 골드만은 지금이 금 매수할 시간이라고 한다. 어색하게 해석했네. 아무튼 이제는 금을 살 시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리포트입니다. 자, 금값이 18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죠? 지금 현재 1300, 1400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미연준의 적극적인 MBS 매입. MBS는 모기지 채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주택 매입을 위해 빌려간 사람들이 매월 납입하는 그 이자를 한 번에 파는 거예요. 채권으로. 연착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연착륙 하는데 도움을 준다. 금은 오랫동안 마지막 통화 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후의 그 보루?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금이 달러화로 표시되니까 달러 강세로 금값이 떨어져 보이는 거다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우디 러시아도 오일 감산 합의 못했고요. 러시아가 금을 엄청 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저 이거에 대한 근거는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지금 오일 감산에 합의하지 않고 치킨 게임에 동참할 거라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네요. 자,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이 아티클의 댓글을 다 봤는데요. 그 짐 레만이란 분이 한 말 중에 이 GS가 골드만 삭스입니다. 그 GS 칼텍스가 아니고, 자, GS State to buy gold. 자, 얘들이 금을 사라고 얘기하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봐라. 좀 더 똑똑해져야 된다. 그들은 want you to buy라고 하면 네가 사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니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 금을 사려면 쌀 때 사라. 이 가격은 다시는 안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이보노,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 사람 아이디더라고요. 쿠이보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분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이 댓글을 왜 붙여놨냐 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예,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외국 문물을 많이 못 받아들여 봐서 약간 오해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코쟁이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그냥 개미예요. 예, 어등보등 거려요. 걔들도 큰 자본들, JP 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애들한테 휘둘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달드리고자 붙여놓은 내용이고요. 나머지도 그냥 재밌으니까 대충 보시면 그냥 외국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자, 금은 6,000년 넘게 계속 이어져 오던 커런시다, 화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계속 금코인을 스태킹 할 거다, 쌓아갈 거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보험이다라는 겁니다. 나데이 법비 이거에 배웠죠. 그 학교에서. 자, 그 다음에 콘라드 울프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뭐 무슨 철학자더라고요. 똑바로 봐라라고 얘기하면서 GS가 왜 이렇게 예측을 하느냐고 무시해라라고 하면서 매니 서커스, 이게 서커라고 하면 빨아들이는 사람이란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외국 속어인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아무튼 약간 좀 신규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문맥상. 자, 포마라고 하면 잊혀진 뭐 어떠한 것들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골드가 어떻게 됐는지, 스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추세가 있었는데 잊혀진 것들, 그러니까 과거는 반복된다라는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문맥상 보면. 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서커들이 그 새로운 투자했던 것들이 그 신선한 투자, 그러니까 얘들 걸 받아먹은 거죠. 그걸 다 잃어버릴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을 뚱뚱한 고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약간 좀 탐욕스러워 보이죠. 이 중간에 발생한 이익들을 그 가방에 담을 거다. 그러니까 다 수익을 챙겨갈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가버릴 거다. 예. 그 다음에 폭락이 올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태들이 다 벌어지고 나면 이제 강력해진 고양이, 이 뚱뚱한 고양이겠죠. 강력해진 고양이들, 뭐
은행이랑 뭐 펀드, 뭐 그다음에 회사 등등 이런 애들이 돌아와서 얘들 다 살 거다. They will take over everything 이렇게. 아무튼 외국 애들도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 외국인 아티클이랑 댓글을 봤는데 우리랑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더라고. 외국인들은 좀 다르지 않냐. 좀 더 똑똑하게 투자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 시장은 진짜 정말 고난이도 던전 같은 곳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쉬워요. 추세대로 움직이고 기술적 분석대로 움직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되게 투자하기 쉬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요? 온갖 변수가 막 난자해 있습니다. 뭐 추세 타고 가려고 하면 갑자기 저 북한에 계신 분이 미사일 축포를 터트려가지고 그냥 시장을 박살내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좀 불쌍해요. 생각해보면. 잘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 위에 뭐 폭죽 하나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들어가 보면 시초가에 다 하한가고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그럼 전화 오겠죠. Hey John, hey I kill you 뭐 이런 전화 오겠죠. 본사에서. 약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뭐 똑똑했으면 거기 월스트리트에 앉아 있겠지. 뭐 여기 와서 오지에서 투자하고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걸 들으면 슬프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외신인데요. 자, 이제 상원에서 그 스티뮬러스 딜을 했답니다. 예, 그 얘기 2트릴리언 패키지. 페이즈 3입니다. 이거 3단계예요. 지금 3단계. 4단계, 5단계가 없으란 법은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터라고 하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4월 12일이죠. 4월 12일까지는 좀 가동했으면 좋겠다. He wanted to reopen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켓이 멈췄다. 상승하다 멈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러 스퀴즈 is further. 예, 더 부양을 해야 된다. 유로존이 ESM 지수, 그 다음에 IFO 지수가 나왔는데 별로다. 그 다음에 오일이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드래곤 하고 있다. 별 뉴스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은 다른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뒤에서 같이 보시고요. 단기적 진정 효과 그칠 듯 실효성이 의문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 경제 전문가라는 단어가 전 정말 싫어요. 대체 저분들이 왜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맞추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냐 하면 트렌드 전문가입니다. 아, 이런 이런 흐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 라는 걸 알고 진짜 기가 막히게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습니다. 지금은 다 저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했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2400, 2200 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위기가 올 거라고,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예,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방놀이는 뭉칫돈 레버리지 펀드 10조 돌파. 이거는 좀 곤란하네요. 예, 곤란하네요. 지금 대박을 노리는 레버리지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형이랑 파생형 ETF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다릅니다. 주식형은 코덱스 200 같은 건데요. 걔들은 비과세입니다. 과세가 없어요. 근데 레버리지 같은 거는 그 배당소득세로 인지를 해서 15.4% 세금을 내야 됩니다. 수익금에. 그 차이가 있어요. 뭐 근데 뭐 괴리율 같은 거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괴리율이 발생한 이유 같은 걸 생각해보면 레버리지가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더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건 잘 따져보셔야 돼요. 예, 그들 말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ETF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데 그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그건 다음을 기약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 떨어질라 회사채 발행 기업들 긴장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한 기업들이 만약에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데서 뭐 정크본드로 바꿔버리면 얘들이 난리 난다는 거죠. 이제 슬슬 얘들이 뇌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줄줄줄 깔아놔야 돼요. 복선으로. 그래야지 뒤에서 탁 터뜨렸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뉴스가 약발이 먹히는 겁니다. 신속 집행 없으면 백조 지원 무의미. 이거 맞죠? 이건 제가 용처랑 신속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시총 3천억짜리가 1년 만에 2조로 그러면 얼마야? 7배 올랐죠. 코로나로 내가 이걸 왜 읽었지? 진짜 미쳤나 봅니다. 유튜브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 맥주를 좋아해서요. 계속 이런 단어를 얘기하네요. 아무튼 일약 글로벌 스타 된 시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붙여놓은 게 제가 얘를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요. 댓글을 보면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매출도 없으면서 주가가 높은 타 바이오 기업보다는 애국 기업 시젠이 낫지. 시젠을 응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시젠 주주일 겁니다. 자, 1분기 추적 매출 어마무시하네요. 근디 좀 과소평가한 듯. 예, 이분도 뻔하죠. 시젠 주주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 원료 의약품 만드는 파미셀도 대박. 전 세계 점유율 80%. 이 원료 의약품인 뉴클레오시드 없으면 진단키트도 못 만들어. 자, 이제 이게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파미스를 주실 겁니다. 약간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니까 목에 막 팝콘 걸고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홍보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 재밌었어요. 예. 되게 지능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능적이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 지표들은 별로 안 좋게 나왔고요. 원유 재고는 생각보단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원유 재고가 많은 거예요, 저거. 국내 주요 이벤트는 오늘 이제 위기관리 대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소상공인을 돕자, 그 다음에 기업을 돕자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공자의 명절이었어요. 예. 뭐 정책 당국자들이 뭐 만질 수 있는 대책을 안 내놓네요, 지금. 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일. 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가 1700을 안착까지는 아니고요. 예, 1700을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500을 돌파했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을 했죠. 순식간에 레벨업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레벨업을 했고, 저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향만 말씀드리면, 전 지금 레버리지를 그 반등 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고, 오늘 시간 외까지 해서 좀 줄였어요. 뭐 아예 다 팔아버린 건 아니고요. 저는 어차피 레버리지를 단기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버스를 좀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그 개인이 굉장히 많이 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좀 바뀐 거죠. 상승은 크게 했으나 매동은 이상했다. 외국인 기관이 아래로 팔지 않고 윗 호가에 걸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던지지 않고 윗 호가에만 걸어놓으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서 올린 그런 장이겠죠. 자, 코스닥은 기관이 뭐 병아리 눈물만큼 샀는데요. 저런 눈물은 필요 없고요. 아무튼 개인이 오늘은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왜 그런 기사가 안 나죠? 예, 언제는 뭐 개미가 사서 폭락했다더니 오늘 개미가 사서 상승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 대차거래 잔고는 지속 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뭐 계속 그냥 평이해요. 오늘 코스피의 공매도 1위가 누군지 아시나요? 3, 2, 1,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코스닥의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시젠입니다. 예, 시젠이에요. 자, 투자자 예탁금은 진짜 무한맵입니다. 예, 이러다 50조까지 가겠네요. 근데 저는 이 자금이 장기 자금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슈퍼 반등을 해서 2천을 다시 넘는다라고 하면 저 투자자 예탁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융자는 어제도 줄었습니다. 어제도 줄었어요. 지금 신용융자가 어디까지 줄지 모르겠네요. 신용융자도 늘기 시작해야 됩니다. 신용융자가 계속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화랑이어야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쓰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는 계속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고요. 이제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지 또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2% 오르고 있고 나스닥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보잉이 그 2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페이즈 3 딜에서 보잉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이키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의 판매가 호재랍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에 소속된 그 몇몇 종목의 호재로 지금 굉장히 다우존스만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미증시의 호재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 현재 개개별 종목의 호재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은 없다. 하지만 지금 지수 자체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는 좋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아이시어는 예, 후행하고 있죠. 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할 거고, 바이오텍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안 좋아요. 보이시죠? 안 좋은데 상승하고 있다는 건 몇몇 종목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 상해도 올랐고 일본도 올랐습니다. 유럽은 지금 혼조세네요. 독일이 지금 약간 IFO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독일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IFO 지수가 기업 체감 지수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은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그 집중하셔야 되는 게 미국채 3년물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어차피 1개월물은 벌써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채 3개월물이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보면 미국채 3개월물을 사도 내가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행태를 벌이냐라고 하면 그 채권은 현금화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면서 채권을 사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디폴트할 확률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으로 많이 몰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겠죠. 결국에는 이게 그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금리를 예상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야간 선물은 그냥 그저 그렇고요, 지금. 자,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밖에 애가 울어서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방향성이 없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없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마지막에 팔았으니까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동만 보시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올려서 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차익으로 좀 샀는데 이 비차익으로 산 게 기관이니까 기관이면 투신이 오늘 주도를 했네요. 그러네. 예. 투신이 주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코스피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연기금은 그때도 리먼 때도 봤지만 상승의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쟤들이 판다고 또 하락의 보증수표도 아니겠죠. 예, 역은 성립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코스닥은 지금 투신이 좀 샀는데요. 투신이 뭘 샀는지 보니까 비츠로셀이랑 HLB를 좀 샀어요. 오늘 시장이 좀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웃겼죠. 제가 이번에 하락장 큰 폭의 하락을 할 때 샀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시나요? 휠라코리아인데요. 갑자기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고. 이게 상한가를 가는데 저는 오늘 상승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사주 취득이 시작되거든요. 200억 규모로. 근데 갑자기 상한가를 이게 뭐야? 장난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슈에 있는 조 씨가 휠라를 입고 나왔답니다. 신창훈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시장이 미쳐 돌아갑니다. 예. 비이성적인 거죠. 자,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약간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어제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반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깔맞춤이죠.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예. 삼성 SDI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보다 말았네. 예, 보다 말았네요. 지금 삼성 SDI가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린 걸 봤어요. 이걸 보고 지금 약간 조정을 하고 끝났죠. 이러면 장 후반에 조정을 했나? 장 후반에 장중에 조정을 하다가 장 후반에 다시 올라왔구나.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얘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장기 이평선을 뚫었고 약간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몇 가지 볼게요, 그럼. 자, 한번 자,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지금 애가 심하게 우네요. 뭔 일이지? 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한번 보시죠. 자, 피보나치를 보면 피보나치가 제가 거꾸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피보나치를 보면 상승을 여기서부터 했다라고 치죠.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약간 저항까지 왔네요. 피보나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도 보면 여기서부터니까 자, 하락이 여기까지였죠. 자, 그러면 지금 약간 걸쳐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에 기반해서 보는 거고요. 자, 업종.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매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여기서 반등을 했으면 매수 영역인 거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항입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전 조심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하이패스로 지나가 버리면 좋은 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일단 21선이 좀 압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승해도 윗꼬리를 달고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거고요. 자, 코스닥은 지금 계속 여기서 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태를 약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이오기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입장이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막 이 테마주가 형성돼서 올리고 있는 것도 거의 다 코스닥에 몰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힘이 좀 강한 거예요. 원래 좀 위치도 형편없었고 막 그렇습니다. 해외 지수를 보시면 자, S&P 500 지금 현재 S&P는 반등하고 있으니까 자, 저항선이 여기입니다. 자,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 일단은 추세를 형성하는 걸 좀 봐야겠어요. 나스닥은 지금 현재 추세니까 이 추세선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TV랑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건 왜냐하면 이것도 추세 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상해는 반등해줬고요. 이 현실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얘도 21선에 압박이 좀 있겠네요. 21선은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맞고 떨어지죠. 예, 21선을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약간 이렇게 하다 21선 지지하다 못하고 막 이렇게 가죠. 이게 박스권입니다. 결국엔 박스권에서는 21선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21선은 20일 동안 투자자들이 투자한 평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21선에 걸쳐 있으면 본전인 거예요. 자, 아이시아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되겠죠. 예, 예,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틀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거의 15% 상승했죠, 시장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무슨 하루에 2% 떨어지면 정말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인데 지금 이틀 연속으로 15%가 올랐어요. 이거는 예, 진짜 비이정적인 상승으로 보이고요. 조정이 있어도 덤덤히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장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내일 장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